최근 영국이 한국에 건넨 제안은 전 세계 방위 산업 한도를 뒤흔드는 급격한 변화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방산 강국이자 항공 엔진 분야의 절대 강자인 영국이 한국에 먼저 다가와 KF-21 엔진 공동 개발을 요청한 것입니다. 단순한 관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 협력과 공동 생산까지 포함된 제안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한국 내부는 물론 국제 군사 전문 매체들까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항공 엔진 기술을 갈고 닦아온 롤스로이스를 기반으로 한 확고한 기술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국이 한국에 접근했다는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결단에 가깝습니다. KF-21은 이미 성공적인 비행 테스트와 양산 체계 구축에 들어가면서 국제 무대에서 막강한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직접 뛰어드는 순간 KF-21의 위상은 유럽권의 관심을 넘어 세계 단위의 거대 프로젝트 수준으로 체급 자체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영국이 지금 이 타이밍에 한국에게 손을 내밀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하나의 결정적 사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협상이 최종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인도네시아의 미지급 문제와 기술 이전 갈등이 해소되면서 KF-21 프로젝트는 더 이상 불안 요소를 끌어안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와의 악연을 정리하자마자 전혀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파트너 자리를 비운 인도네시아가 물러선 순간 영국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는 영국이 KF-21의 성장성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심지어 영국의 제안은 단순한 기술협력 수준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동개발과 공동생산 구조를 구축하자는 형태였습니다. 이는 한국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영국이 그만큼 절실했음을 반증합니다. 특히 영국 언론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제안을 단독 보도하며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KF-21 엔진 개발 참여 의사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영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차세대 전투기 엔진을 2030년대 중반까지 완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분석하며 이번 협력이 양측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논평은 곧 영국이 스스로 KF-21 프로젝트를 미래 항공기 시장을 선도할 결정적 플랫폼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기술력이 높다고 해서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영국은 미국과 전통적 동맹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해 미국과의 긴밀한 방산 협력이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이 한국에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전략적 균형을 의식한 선택이고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KF-21의 방향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제안은 단순한 엔진 개발을 넘어 국제 방산 구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력을 지닙니다. 한국이 영국과 손을 잡는다면 미국이 바라보는 시선도 바뀔 수 있고 반대로 영국과의 협력을 거절하더라도 영국이 찾아올 만큼 한국의 전투기 개발 역량이 성장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세계 시장에 남기게 됩니다. 이미 유럽과 중동 국가들, 특히 폴란드와 UAE까지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의 등장은 시장 판도를 완전히 새롭게 재편할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단순한 기술 협력 여부를 넘어 국가 전략 그 자체의 문제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과거의 체급을 벗어나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것인지 아니면 독자 노선을 유지하며 미국식 플랫폼 기반 기술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국의 KF-21 접근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국제 군사 균형을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한국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KF-21의 미래뿐 아니라 세계 항공시장의 판도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때 KF-21 프로젝트의 동등한 파트너를 자처하며 한국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이끌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인도네시아의 불안정한 재정 상황과 미지급 논란, 반복되는 협상 번복으로 인해 양측 관계는 점점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분담금 문제까지 마무리된 지금 인도네시아의 입지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를 노리던 국가들이 한꺼번에 뛰어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프로젝트에서 사실상 배제되자마자 가장 먼저 움직인 국가는 튀르키예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마치 한국에게서 등을 돌린 직후 새로운 길을 찾기라도 하듯 튀르키예와 접촉을 시작했고
급기야 튀르키예와 한 전투기 48대 도입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양해 각서가 실질적인 계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데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전투기 개발은 초도 비행 이후 진척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2028년 납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튀르키예가 인도네시아를 철저히 경계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에서 보여준 갈팡질팡한 태도와 미지근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던 튀르키예는 인도네시아가 또다시 다른 나라로 갈아타지 못하도록 묶어둘 장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바로 선금을 미리 받아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뒤늦게 계약이 아니라 단순한 관심 표명일 뿐이라고 발뺌했지만 튀르키예는 이를 단호히 부정하며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원치 않는 계약 체계 속에 갇혀버린 셈입니다. 이 와중에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문제를 정리한 직후 영국으로부터 공동개발 제안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떠난 직후 한국이 훨씬 더 규모가 크고 기술력이 높은 동맹 후보를 맞이한다는 사실이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폴란드와 UAE까지 KF-21 참여 의사를 표명하며 한국을 찾아오자 인도네시아의 초조함은 극도로 커졌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떠나 튀르키예로 향했음에도 정작 튀르키예의 전투기 개발은 한국의 KF-21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발 지연, 시험 인프라 부족, 예산 문제까지 겹치면서 인도네시아가 목표로 하는 일정에 맞춰 전투기를 인도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KF-21 양산에 착수했고 무장시험과 엔진 개발 체계를 모두 안정적으로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이름과 동시에 튀르키예와의 계약에서도 심각한 리스크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전략적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오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과정에서 보여준 비일관성은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인도네시아와의 방산 협력을 경계하게 만들었고 이는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의 항공전력 확보에 치명적 약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을 떠난 인도네시아는 이제 어느 쪽에서도 주도권을 잡지 못한 채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포기한 자리에서는 영국, 폴란드, UAE가 줄을 서고 있고 정작 본인들은 확실하지 않은 전투기 프로젝트에 얽매여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F-21을 놓친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인도네시아는 시간이 흐를수록 뼈저리게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KF-21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순한 기체 제작이 아니라 차세대 엔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전투기의 성능은 결국 엔진이 결정하며 엔진 개발에 성공하는 순간 한국은 비로소 완전한 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현재 한국 내부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엔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각자의 기술적 강점도 확실합니다. 한국의 목표는 2030년대 중반까지 F4S4 엔진과 동급 이상, 장기적으로는 그 이상의 출력을 낼 수 있는 고성능 전투기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 것입니다. 양산형 KF-21에 탑재된 엔진은 외국산이지만 차세대 엔진이 완성되면 한국은 완전한 독자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고 수출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국산화가 아니라 한국 방산산업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에 해당합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발전용 터빈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왔고 고온 재료 기술과 금속 내열 처리 기술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엔진 분야에서도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은 두산이 기술 기반에서는 다소 앞서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제 항공기 엔진 유지 보수와 실전형 플랫폼 운영 경험에서 뛰어난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미국 방산 기업들과의 협력 기반도 넓습니다. 두 기업의 경쟁 구도는 결국 한국 엔진 산업 전체의 기술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경쟁 속으로 갑자기 영국이 뛰어들었습니다. 영국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측에 먼저 접촉하며 엔진 공동 개발 제안을 건넸습니다. 영국은 자신들이 보유한 설계 철학과 기술력, 특히 롤스로이스의 터빈 기술이 한국과 결합하면 훨씬 빠른 시일 내에 고성능 엔진을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개발 속도와 기술적 추진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영국의 기술이 투입되면 일정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 강조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제안이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한국의 독자 기술 체계와 충돌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차세대 엔진은 장기적으로 F4S4와 호환되는 구조를 유지하도록 설계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야 기존 양산형 KF-21의 교체 장착이 가능하고
군 정비 체계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국의 롤스로이스 엔진은 설계 철학 자체가 미국식과 다르기 때문에 한국이 영국과의 공동 개발을 택할 경우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적 연속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과거 다른 국가의 항공기 수출을 막은 사례까지 가지고 있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FA-50의 사출 좌석이 영국제라는 이유만으로 아르헨티나 수출이 성사 직전에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런 전례는 영국 기술을 도입하면 수출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한국에 남기고 있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엔진 개발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이런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제안은 한국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도달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영국처럼 기술 선진국이 먼저 한국에 접근해 공동 개발을 요청한다는 것은 이제 한국 엔진 기술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수준으로 도약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은 앞으로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을 공략할 때 강력한 홍보 요소가 될 것입니다. 국내 개발을 지속할지, 영국의 협력을 선택할지, 혹은 미국식 플랫폼을 유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국이 어느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항공시장 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KF-21의 차세대 엔진 개발 경쟁은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니라 한국 방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전환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영국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핵심을 건 결정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지금까지 구축해온 방산 생태계는 미국식 플랫폼을 기반으로 정교하게 발전해왔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협력하면서 얻은 기술적 자산은 KF-21뿐 아니라 FA-50, KAEI의 차세대 사업, 그리고 엔진 정비 및 유지보수 시스템까지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미국이 한국을 아시아의 전략적 축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영국이 제안하는 공동개발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력적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한국이 현재 누리고 있는 미국과의 협력 구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영국이 KF-21 엔진 공동생산에 참여하게 될 경우 미국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최근 국제방산협력에서 한층 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국 기술 기반을 외국과 공유하는데 매우 신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영국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면 미국이 전략적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반면 영국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영국은 최근 미국 중심 체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으며 유럽 내에서 독자적인 방산 산업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트럼프 당선 이후 국제협력을 축소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영국은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단기간에 고성능 전투기 개발 능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영국의 절실함을 이해하면서도 미국과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KF-21의 엔진 개발은 기술적 자존심을 넘어 한국 방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중요한 사업에 외국 기술을 깊숙이 들여오면 향후 수출 제한 문제와 기술 지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방산 주도권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국이 제시한 조건이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한국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한국이 축적해온 기술의 흐름은 미국식 설계 사상에 맞춰져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단순한 출력 문제가 아니라 전체 항공 전자 시스템, 냉각 구조, 연료 분사 로직, 유지보수 체계 등이 하나의 구조적 틀 속에서 움직입니다. 한국이 갑자기 영국식 설계 철학을 받아들이면 기존 기술이 호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지금까지 쌓아온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롤스로이스는 미국 기술과 구조적 호환성이 낮아 한국이 개발 중인 여러 체계와 충돌할 위험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자신들의 기술이 한국의 엔진 성능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궁극적 성능 자체는 미국식 고출력 엔진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즉, 영국의 기술을 받아들일 경우 빠른 개발은 가능하지만 최종 성능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단순히 영국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만으로도 전략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국 수준의 기술 선진국이 먼저 한국에게 협력을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홍보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 엔진 개발을 진행 중이고 그 과정에서 외국 기업들이 줄줄이 한국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메시지는 향후 수출 시장에서 큰 무기가 됩니다. 결국 한국이 어떤 방향을 고르든 KF-21의 진로는
이미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력 강화, 영국과의 공동개발, 혹은 완전한 독자 노선 중 무엇을 택하든 한국은 이제 국제항공시장을 흔드는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단지 엔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과 글로벌 방산 질서를 좌우하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KF-21 개발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무장체계에서도 중요한 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철룡 공대지 순항미사일 무장분리 시험은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의 실전 능력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철룡은 KF-21을 위해 설계된 주력 장거리 타격 무장으로 기존 타우러스를 대체하며 한국형 정밀 타격 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시험이 주목받은 이유는 시험 플랫폼이 기존의 대형 기체가 아니라 FA-50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무장분리 시험은 주로 F4 팬텀처럼 폭장량이 충분한 기체에서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훨씬 작은 플랫폼에서 성공적으로 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철룡 미사일이 다양한 전투기 플랫폼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만큼 한국의 무장 설계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시험탄은 고고도에서 투하된 뒤 관성항법과 위성항법을 연동해 약 9km를 자유비행하며 정확하게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리 성공이 아니라 실제 사격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 검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실탄 시험과 추가 평가가 이어질 예정이며 이 과정을 모두 통과하면 KF-21은 본격적으로 장거리 정밀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무장체계의 진전은 KF-21뿐 아니라 FA-50의 수출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FA-50은 이미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동남아 지역에서도 F-16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FA-50이 철룡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면 FA-50의 전력 수준은 단순한 경전투기를 넘어 실질적인 다목적 플랫폼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 방산산업의 수출 전략에 결정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KF-21의 무장 개발은 단순히 전투력 강화 차원이 아니라 한국이 미래 공중전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철룡처럼 장거리 정밀 타격 무장은 현대 공중전에서 핵심 전력으로 평가되며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분리시험의 성공은 한국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항공 무장 통합 능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험 성과는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폴란드처럼 FA-50과 KF-21 도입을 동시에 검토하는 국가들은 철룡의 실전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해당 무장이 두 플랫폼 모두에서 운용된다면 투자 대비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한국이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 강력한 경쟁 요소가 됩니다. 또한 철룡 개발의 순항은 한국이 독자 무장 체계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렸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장거리 공대지 무장은 외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자체 플랫폼과 자체 무장을 결합하며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래 KF-21의 수출에서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무장 통제가 자유롭고 수출 제한이 없다는 점은 많은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KF-21의 기체, 엔진, 무장까지 모든 체계가 단계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가운데 한국이 차세대 공군 역량을 얼마나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철룡의 성공적인 시험은 KF-21이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한국 공군의 전략적 중심축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